네, 이야기로 설명하는 최대 우도 추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우도 추정법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한국어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 최대 우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딥러닝이나 서포 팩터 머신이나 마코프 랜덤 필드 등등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든 곳에서 이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론으로 패턴 인식의 모든 책에 보면은 맨 앞장에 나오는 테크닉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래서 매우 처음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 처음 이 초보자 분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을 많이들 보면 면접관으로 많이 있어 보면 이제 패턴 인식으로 전공으로 이제 졸업했다라고 이제 그런 신분들이 있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항아리 안에 검은 구슬, 흰 구슬이 섞여 있는데 합쳐서 총 100개의 구슬이 있고 10번 구슬을 추출을 해보니 검은 구슬이 4번, 흰 구슬이 6번 추출되었다. 그렇다면 항아리에는 몇 개의 검은 구슬이 있었을까요? 이거를 이제 최대 우도 추정법으로 풀어보세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지금 10번 추출을 했을 때 4번이 검은 구슬이니까 일단 답은 40이다 라고 딱 느낌이 오겠죠. 왜냐하면 10번 추출을 해서 10번 추출을 해서 어, 여기 10번 추출을 해서 검은 구슬이 4번이 있으니까 당연히 10분의 4니까 40%고 총 100개의 구슬이 있으니까 아마 40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직감적으로 느낌이 있죠. 예. 직감으로 이건 전부 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풀어보라 그러면은 예,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최대 우도 추정법으로 왜 40일까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구슬들이 많이 섞여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아리 내 구성 상태를 표현하는 변수는 딱 하나면 됩니다. 즉 어떤 P라고 놓고요. 전체 구슬 수분에 검은 구슬 수를 이제 P라고 놓고 요 P만 안다면 P 곱하기 전체 구슬 수를 하면 검은 구슬 수가 나오니까 예. 요 P가 이 전 이 항아리 안에 100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P만 알면 됩니다. 즉 그리고 P가 이 항아리의 구성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1에서 P를 빼면 다시 전체 구슬수분의 흰 구슬 이렇게 되겠죠. 즉 P 하나면 이 항아리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건이 이 확률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일단 확률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고요. 우리가 구슬을 10번 꺼냈을 때 4개의 검은 구슬, 6개의 흰 구슬을 목격할 확률이 얼마인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때 첫 번째 구슬을 꺼낸 사건이 두 번째 구슬을 꺼낼 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주어졌을 때 이 시퀀스대로 우리가 검은 구슬, 흰 구슬, 흰 구슬, 검은 구슬 순서대로 이렇게 추출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두 번째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면 되죠. 그냥 검은 구슬을 추출할 확률, 흰 구슬을 추출할 확률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항아리의 상태, 이 특정 항아리의 상태는 P라는 변수, 즉 전체 100개 중에 어떤 100개 중에 P로 이 항아리를 표현을 하니까 이 항아리에서 검은 구슬이 나타날 확률은 검은 구슬이 추출할 확률은 그냥 P라고 보면 되는 거죠. 원래 검은 구슬 추출할 확률 이 P 그러니까 검은 구슬이 있는 그 비율이 P이기 때문에 검은 구슬을 추출할 확률은 역시 P죠. 그러고 흰 구슬을 추출할 확률은 1-P로 됩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곱하기가 되고 여기 보시면 검은 구슬은 4번, 흰 구슬은 6번이니까 1-P가 6번 있으니까
1-P의 6승 그리고 P의 4승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항아리에서 이 순서로 그러니까 검은 구슬 빼고 다시 검은 구슬 넣고 그다음 흰 구슬을 추출한 겁니다. 이럴 때 P의 4승 곱하기 1-P의 6승으로 요 사건들을 이 발생할 확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10번 추출을 해서 4번 검은 구슬이 나왔다니까 4번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는 많죠. 검은 구슬, 흰 구슬 2번 검은 구슬도 있고 검은 구슬, 흰 구슬, 검은 구슬 이렇게 순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모든 거를 다 이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거의 가지수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10 컨비네이션 4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n 컨비네이션 r일 때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4 팩토리얼 곱하기 6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이 되겠고 팩토리얼은 10일 경우에는 19, 8, 7, 6 해서 곱하기니까 6 팩토리얼하고 6 팩토리얼 없어지고 여기에 19, 8, 7이 있는데 여긴 4, 3, 2가 있겠고 그럼 4 곱하기 2는 8이고 8은 8이 빠질 거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해보면 210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C라고 넣습니다. 즉 이거 자체가 나올 확률에 그 곱하기 한 210을 해야 이 전체 모든 가지 10번 중에 4번 검은 구슬을 발견했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구슬을 10번 꺼냈을 때 4개의 검은 구슬, 6개의 흰 구슬을 목격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거는 P라는 그 어떤 항아리를 표현하는 그 확률 P에 대해서 내가 발견한 사건들이 을 발견할 확률 P는 여기 P의 4승 곱하기 1-P의 6승에 이 210번이 있는 즉 C를 그냥 C를 210인데 C라고 표현한 겁니다. 210번이 있기 때문에 그냥 210번을 곱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목격한 확률을 표현하면 이렇게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 원래 문제는 10번 추출해서 4번은 검은 구슬 6개는 흰 구슬인데 이 항아리에 도대체 몇 개가 있었냐 이거였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잠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떤 팀이 있는데요. 회사에 어떤 팀이 있는데 팀장님이 최근에 같은 팀 남녀 사원이 카페, 영화관, 식당에서 함께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팀장님은 둘이 사귄다. 내가 3번씩이나 봤으니까 자주 만나는 사이인가 보다 라고 추정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런 추정을 팀장님은 하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왜 3번만 봤는데 왜 자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두 사람이 딱 3번 데이트를 했고 우연히 그걸 목격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 그들의 데이트 사건은 원래 흔한 일이었다. 원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즉 이거의 기본적인 가정은 신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그 때를 맞춰서 보여줬을 리가 없다. 원래 굉장히 빈번한 사건이었고 빈번한 사건인데 이니까 내가 이게 목격을 하는 찬스를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어떤 흔한 사건이었다라는 그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흔한 사건이라는 거는 빈도가 높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빈도가 높다는 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발생 확률이 높은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슬을 10번 꺼냈을 때 4개의 검은 구슬, 6개의 흰 구슬을 목격할 확률은 얼만가? 라고 볼 때 이 확률 자체는 지금 이렇게 P의 4승 곱하기 1-P의 6승이고 여기에 C를 곱한 거였죠. 네. 여기서 지금 목격한 사건
우리가 목격한 사건이라는 것이 아까 그 팀장님께서 생각한 그 추론법하고 똑같이 내가 목격한 사건은 원래 흔한 사건이었을 거다. 흔한 사건이라는 말은 빈도가 높은 사건이고 이걸 확률로 표현한다면 발생 확률이 높은 사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어, 내가 그 발견한 사건들의 발생 확률은 이렇게 C 곱하기 P의 4승 곱하기 1 P의 6승인데 이 확률 P를 이 확률을 최대로 높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목격한 사건은 발생 확률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최대로 높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높여야 된다. 이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항아리 안의 구성 상태를 의미하는 그 P, 여기서는 P 스타, 결국 우리가 원하는 P 스타는 우리가 목격한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을 가장 높게 만드는 P인 거죠. 여기 max, 그러니까 이 값을 최대화하는 요 P를 찾은 것, argument, 이 P를 찾은 그 P가 우리가 원하는 P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값을 max를 시키는 P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풀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약간의 테크닉을 부리게 되는데 로그라는 거가 있죠. 로그 함수의 특징은 x보다 y가 클 때, x가 x보다 y가 클 때 로그 x보다 항상 로그 y가 큽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 앞에 이 값을 맥스를 시키는 p를 찾는 행위는 여기 전체에다 로그를 씌워서 이 최대가 되는 p를 찾는 행위나 똑같습니다. 즉 여기에서 원래 수식에서 이 전체 로그를 씌운 거에 여기 로그를 씌우면 근데 왜 로그를 씌웠냐 이건 되게 간단한데 즉 앞에 그러면 뭐 이런 특징을 가진 거가 꼭 로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어 그렇죠. 근데 로그를 그냥 취한 이유는 간단해요. 로그 AB는 로그 A 플러스 B가 되는 즉 곱하기가 항상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죠. 네, 곱하기는 이제 더하기가 되죠. 로그를 씌우면 이제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로 간단해지기 때문에 예, 그냥 단순히 이제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식을 네, 로그를 씌우면 로그 c는 이게 컨스턴트니까 그냥 로그 c가 될 거고 여기는 곱하기가 이제 더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승이었으니까 4 로그 p 그 다음에 6승이니까 6 로그 1-p로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전부 max를 시킨다는 행위는 이 값은 어차피 컨스턴트 어떤 값이니까요. 이거는 사실 이 전체 값을 뭐 사실 더하는 이 맥스 시키는 데 별로 소용은 없는데 여하튼 네 요거를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 전체를 f of p로 이렇게 한번 놔봤습니다. 자 f of 이제 p로 놓은 거가 있고 이거를 max f of p를 max를 시키는 이제 p를 찾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배우는 미분을 해서 0이 되면 이 함수의 max는 이것에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것이 바로 그 p가 이제 최대값이죠. 이 f of p에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합니다. 그 미분을 해서 0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컨스턴트니까 빠지고 로그 p는 p분의 1이죠. 근데 4니까 p분의 4고 요건 1-p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1-p분의 6이 되겠고 여기 p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0으로 세팅을 하게 되죠. 0으로 세팅을 하면 이제 이 식을 풀면 되는데 네, 이 식을 풀면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p분의 4는 1-p분의 6이고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하면 4-4p는 6p 이쪽으로 넘기면 10p는 4
P는 10분의 4가 되죠. 네, 결론적으로 그 항아리의 컨피그레이션을 나타냈던 P는 10분의 4, 즉 우리가 10번 추출해서 4번 발견한 그냥 이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값의 그 숫자들로 이루어진 10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초기에 P라는 그 항아리를 나타내는 항아리의 컨피그레이션 P는 전체 구슬수분의 검은 구슬수라고 했고, 이때 우리가 구한 P 스타는 10분의 4고 이게 10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4에 전체 구슬수를 곱하면 검은 구슬수가 나오죠. 즉 40. 즉 우리가 10번 추출해서 4번 검은 구슬을 발견했을 때 이 전체 항아리가 100개라는 걸 알고 있는 사건에서 그러한 오브저베이션이 있었을 때는 이 검은 구슬이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는 40이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최대 우도 추정법 (maximum likely estimation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우도 추정법은 모델을 설정하고요. 그 모델에서 본인이 목격한 사건들의 발생 확률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최대로 높이는 모델 변수를 구합니다. 이 방법론이 말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만 특별하게 목격했을 리가 없다는 거고, 그것은 아마도 흔한 일일 것이고 그건 발생 확률이 높은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목격한 사건의 발생 확률을 최대로 높이는 모델 변수를 찾는 것이 최대 우도 추정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